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3명의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그중에 1명, 이승엽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변호인 등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민정수석 발표가 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인데 여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자,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철회했었죠. 당시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럼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예, 헌법재판관 지금 9명이어야 되는데 7명밖에 없습니다. 이 2명의 자리,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는데 탄핵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자, 다음. 그래서 이 2명의 후보를 추려야 되는데 이 3명의 후보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자, 보면 23기, 29기, 27기인데 이승엽 변호사 굉장히 젊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을 함께 해온 변호사,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을 대통령실에서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에 지금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더 다른 분들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최종적인 인사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명 중에 2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명 중에 2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 3분 중에 어느 2분이 최종적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게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 이승엽 변호사에 관련돼서도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다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시고요. 또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 헌법 관련된 지식이 해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수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저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그 이해 충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맡았던 어떤 그 재판들이 현재 진행형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있다면 이해 충돌에 대한 소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되고 난다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 손을 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재판들이 헌법재판소로 올 일도 없어 보이는데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원 평론가. 1972년생이고요. 서울대 나왔고 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8년 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한두 개를 같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3개입니다.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그다음에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수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예. 사실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고비고비마다 이승엽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취소했던 이완규 법제처장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한덕수 총리가 제청했다고 그래서 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마침 그때 이분이 지명됐을 때 민주당에서 딱 반대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측근 법률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놓고 보면은 이 세 분 중에 바로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변호인입니다.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계받았을 때 담당 변호인이었던 거죠. 변호사 대리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반대해서 안 됐는데 지금은 이승엽 변호사는 된다. 근데 지금 좀 약간 더 특이한 건 제가 여기서 뭘 보냐면은 3명을 한꺼번에 싹 여론에 흘렸습니다. 원래 과거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면 딱 지명해서 발표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 왜 3명을 흘렸을까?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론에 3명을 해놓고 여론의 반향을 본 다음에 이승엽 변호사를 참여시키든가 아니면 그냥 너무 반발이 세면 2분으로 가든가 아마 이런 전략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쟁점. 지금 김 전 대변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해충돌 소지 없다고 예. 얘기했는데 직접적인 변호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충돌하겠습니까? 예. 문제는 행정부의 이런 비호를 받아서 들어가고 행정부의 이런 말하자면 선택을 받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입법부하고 지금 행정부하고 권한쟁의가 헌재 청구된다. 그러면 객관적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부의 거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 판단 못하죠. 그러면 중립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건데 마치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올라올 경우에 재척 사유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우회하는 그런 논리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아마 여론의 반향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크게 나오면 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 여론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처리한다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새로운 인사 스타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헌법재판관 검토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단순한 보훈 인사를 넘어간 방탄 보신 인사다. 장동혁 의원,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힘 빼기 통한 방탄이다. 김기현 의원, 헌재 대통령 개인 방탄하는 하청 로펌 아니다. 성원석 의원, 명백한 이해 충돌이 발생한 헌정 농단이다. 자, 여러 반응들,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동원 대변인. 네.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뭡니까? 명백한 이해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 충돌이 없다,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쌍방울 대북송금도 이승엽 변호사가 관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헌법 소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헌법 소원은 헌재가 헌법 소원을 다루는 최종 상급 신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이 헌법 소원이 이어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펼쳐지는 마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판사를 하는 격이라고 그 가능성을 일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사안을 두고 변호하는 사람이 이제는 법복을 입고 헌재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 충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보는 시각은 이해 충돌 그리고 사법부 힘 빼기 지금 세 분의 얘기를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를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검증된 사람을 쓰는 거 이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바로 이승엽 변호사를 이렇게 3명의 슬쩍 끼워 놓아서 여론의 반응을 보는 거 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은 그 인사 스타일로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발표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기자들한테 아직 정해진 상황이 아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다만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의 SNS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진과 함께 이건 하사품으로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 캡처 사진과 함께요. 저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가성으로 뭔가 이런 자리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당신들도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 이승엽 후보자, 이 후보자도 아니죠. 지금 이승엽 변호사를 직접 비교할 수 있죠.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승엽 변호사가 이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이외에 사적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돈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입니다. 예. 그 이외에 사적 관계가 있다면 거기서 이해 충돌이라든지 사적 관계 때문에 공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완규 법제처장 단순히 법제처장으로만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46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계속해서 그리고 비상계엄 다음 날 그 안가 회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측근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과 어떻게 사적 관계가 아닌 그 돈으로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졌던 변호사를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임명도 안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됐다. 그럼 이해 충돌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붙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그 관계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분이 적절한 사람인지를 아닌지를 증명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뭔가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죠. 작년에도 뭔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뒤늦게 비판의 대열에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승엽 변호사가 지명이 된다 한다면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저는 적당한 절차다, 제대로 된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성훈 평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국회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여러 가지예요. 대장동 사건 변호, 뇌물수수 등 변호, 뭐 경선자금 뭐 등등 변호 이런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떠오른다라는 사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왜 이재명 그렇게 당시 대표의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국회만 입성했느냐. 그러니까 비율로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정 분야를 대표했던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법적으로 5명씩이나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비례가 아니라 전부 지역구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이게 법률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제각각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런 법률 대리인단들이 대거 입성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방어를 잘해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쪽의 보훈 인사 혹은 어떤 그 뭐 대가성 인사 이런 게 아니냐. 뭐 전 전리품 하사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 어쨌든 투표로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당선된 지역구는 또 거의 민주당 후보 계열들이 잘 당선되던 그런 손쉬운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승엽 변호사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것들이 이 윤석열 정부와 비할 수 없다라고 이런 단순 논리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왜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이런 측근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이너서클로서 들어오는 과정에 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사법 논리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많은지 이걸 사실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예. 더더군다나 다른 건 몰라도 재판관까지 그 과정에 거친 분들이 입성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가 특히나 이번 얼마나 재판소를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헌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정심을 이룰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가 좀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반론 기회를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한번 일을 해보니까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도 또는 어떤 그 자리에 가서도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공천을 받고 아니면 또 그것도 공천도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당연하죠. 공천은 사천과 다른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공천은 사천이었습니까? 시스템의 공천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민주당의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경선까지 치르고서 다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고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던 이 재판들의 변호인을 했다라는 활동이 그것이 어떤 다른 이 제약의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지금 뭐 박균택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 뭐 양분남 의원 이분들 이번에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보여주셨고 예. 이 과정들 속에서 그 당원들 또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본인들의 역량이 있고 법률적인 역량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당에서 도움이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사천의 느낌으로 그냥 뭐 나눠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예. 특히 이번에 아직 지금 임명도 되지 않은 그 변호사에게 그분이 지금 뭐 마치 이미 다 그 내락이 되고 또 지명이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것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예.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이 보도가 됐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이제 확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발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